안녕하세요. 2018년 11월 14일 VON 논평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논평이라고 하기보다 부탁이라고 말씀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우리가 영화 출국을 보아야 할 이유입니다. 그 원작은 잃어버린 딸들 오혜원 교원이라는 책, 그 이전에 이미 한 차례 김일성 주석 내 아내와 딸을 돌려주오 라는 제목으로 발간되었던 오길남 박사의 에세이 수기를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영화의 원작에 대한 카피라이트를 갖고 또 이 원작 사용에 대한 계약서를 썼지만 이 시사회에도 초대받지 못했습니다. 이 영화 출국을 선전하고 광고하면서 이 원작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도 없습니다. 제가 보기에 영화 출국은 매우 조심스럽고 소심하게 이 원작을 숨기려 애쓰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봐야 될, 적어도 이 영화가 나오게 된 배경에 대해서 알아야 될 이유에 대해서 오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책, 이 원작이 된 책, 잃어버린 딸들 오혜원 교원에 나오는 통영의 딸 신숙자 여사의 일갈에 대해서 잠깐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누구나 서 있는 자리보다 더 높은 곳을 모색하고 지향하는 한 잘못을 저지를 수가 있어요. 나는 당신이 우리를 이곳으로 우격다짐으로 데리고 온 과거에 대해 어떤 백치도 어떤 눈먼 장님도 저지르지 않을 잘못에 대해 용서할 수가 있습니다. 당신이 내 남편이기 때문입니다. 내 사랑하는 딸들이 짐승처럼 박해받을 지언정 파렴치하고 가정스럽고 저열한 범죄 공모자의 딸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청순한 사람들을 음모의 희생물로 만드는 역할을 맡는 어리석음을 범해서는 안 돼요. 자주니 평안이 민족 대단결이니 그럴싸한 간판을 내걸고 사람이 피와 살이 되어야 마땅한 값진 것들로 전쟁 준비를 하느라 탕진하여 이곳 주민들은 허기져 있고 모두 지쳐 있습니다. 사회주의라는 것도 아무런 내용물 없는 빈 껍데기나 뱃조가리처럼 바람에 찢겨 펄럭거리는 헛개비에 불과해요. 무상교육, 무상의료, 나발 요란하게 불어대지만 모두가 다 빈 깡통이에요. 의약품도 없는데 무슨 의료제도예요? 당신 인민들에게 나눠줄 볼펜 하나 변변한 거 본 적 있어요? 사회보장제도가 확립되어 있다고 선전해 되지만 치사 노동에 시달리다가 정년퇴직하면 한 달에 20원씩 받아요. 필터가 달린 담배 한 갑 값입니다. 이런 것이 지구촌에서 몇이나 되겠어요. 이렇게 살려면 차라리 애들과 함께 죽겠어요. 당신 하나만이라도 빠져나갈 수 있다면 우리 몫을 살아주세요. 나는 애들에게 아버지는 바보스러웠지만 훌륭한 아버지였다고 말하겠어요. 혜원 아빠, 당신 떳떳한 인간으로 살다가 죽어야 해요. 올가미에 씌어서 이리저리 끌려다녀서는 한이 없어요. 정신 똑바로 차리세요. 나가서 석 달 안에 우리를 이곳에서 빼내주세요. 그렇게 안 될 때 우리는 교통사고로 죽었다고 생각하고 있도록 하세요. 잃어버린 딸들 오혜원 교원, 많은 분들이 이 사연을 알고 있을 것입니다. 간단하게 제가 다시 말씀드리자면 이 책을 지은 오길남 박사는 1970년대에 독일에서 유학하면서 한국의 박정희 대통령 체제에 저항하여 민주화 운동을 했던 분입니다. 이분이 가족들을 모두 이끌고 독일에서 경제학 박사를 받은 이후 김일성 종합대학 교수가 되기 위해 평양으로 건너갔다가 홀로 빠져나온 사연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 읽어드린 내용은 그때 자신의 친척을 다시 유인해서 북으로 끌어들여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신숙자 여사가 그렇게 하지 말아달라고 부탁하는 내용입니다. 차라리 내 아이들과 함께 여기서 죽겠다. 그러니 빠져나갔으면 좋겠다. 이런 내용 여러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저는 이 영화가 왜 이렇게 소심하게 출발하는지 그 이유를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영화가 준비되고 시작된 것은 벌써 5년이 넘었습니다. 제가 이 책을 영화로 만들기 위해서 백방으로 뛰어다녔고 한국의 저명한
거의 모든 영화 감독에게 이 책을 보내고 편지를 보냈습니다. 결국 이 영화를 만들게 된 감독은 제가 이름을 들어보지도 못했던 신예 감독입니다. 이 신예 감독이 이 영화를 만드는 과정에서 얼마나 시달렸으면 이 영화의 원작을 숨기고 또 이 원작에 대한 카피라이트를 갖고 계약서를 쓴 저에게도 알리지 않고 영화를 상영하게 되었을까. 그 저간의 사정을 제가 잘 알 수 있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제가 이분들에게 서운하다는 얘기는 전혀 아닙니다. 저는 이 영화를 만든 감독과 특히 주연으로 출연해 주신 이범수, 박주미 두 배우에게는 큰 박수를 보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영화 때문에 이분들이 입을 앞으로의 불리익에 대해서 저희가 미리 생각한다면 더 큰 박수를 쳐드려야 되고 언젠가는 크게 이분들이 박수 받을 날이 온다고 제가 그렇게 약속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영화가 이렇게까지 몰렸던 가장 중요한 이유는 이 영화가 소위 말하는 박근혜 대통령 화이트리스트에 속한다고 소문이 나면서입니다. 수없이 많은 기자들이 이 영화 제작 과정을 취재하고 또 미리 기사를 써대고 했습니다. 제가 이 과정을 지켜보면서 이들에게 한마디 하고 싶습니다. 당신들이 모두 오길남 박사다. 당신들의 자녀들이 혜원이와 규원이와 같은 운명을 피할 수 있다고 확신을 하는가? 이 말이 저주입니까? 현실입니다. 오길남 박사는 민건의 간부였습니다. 여러분 모두 아시다시피 민건의 주역은 송두율 그리고 그들의 정신적 지주였던 윤희상 박사였습니다. 박정희가 너무 미워서 김일성을 택했던 사람들입니다. 이 시대에 한국 제도권에서 내노라 하는 그런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사람들이 모두 오길남들입니다. 차이가 있다면 자녀들과 아내를 이끌고 북으로 들어가지 않은 것입니다. 오길남 박사가 북한에 들어가기 전에 북한에 대해서 소문으로만 알았지 잘 몰랐습니다. 평양 공항에 내렸을 때 아내인 신숙자 여사가 크게 울음을 터뜨렸다고 합니다. 하동으로 나온 아이들의 그 야인 모습이 너무 불쌍해서였다고 합니다. 제가 한번 오길남 박사에게 물었습니다. 도대체 북한의 상황이 어떻습니까? 1980년대 말에 북한의 상황에 대해서 오길남 박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1932년이라고요? 아니요, 1392년. 박사님, 그게 도대체 무슨 뜻입니까? 알 수 없는 곳이라는 뜻입니다. 조선이 창건되기 전에 고려 말, 그때 그 민초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상상할 수 있습니까? 경험 너머에 있습니다. 지금 북한에 대해서 경험적으로, 사실적으로 증언할 수 있는 사람은 살아본 사람들만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오늘 이 출국이라는 영화가 나올 때까지 얼마나 이지매를 당했는지 여러분 모두 알고 있는 친북 언론 민중의 소리에서 화이트리스트 포함된 영화 사선에서 43억이나 지원받았다. 이 영화가 출국이라는 이름으로 나왔지만 워낙은 사선에서라는 이름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이름을 바꾸게 된 사정도 역시 이런 공격을 피해서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이런 불행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북한으로 건너가기 전 오길남 박사. 전두환 대통령에게 반성문 쓰기 싫어서 그렇게 탁월한 경제학 논문을 쓰고도 한국으로 들어오지 못하고 북한을 택했던 오길남 박사. 여러분 지금 박정희, 전두환, 이승만 싫어서 김일성에게 모두 영혼을 팔아버린 것입니까? 대한민국이 어쩌다 이 지경이 된 것입니까? 김정일, 김정은
국제사회가 반인도 범죄자로 규정한 지 오래되었습니다. 국제사회가 매년 북한 인권 결의안을 내고 있습니다. 그들이 어떤 존재인지 우리가 정말 모른다는 말입니까? 단지 그 땅에 살아보지 않았다. 아이들을 이끌고 가서, 가족을 이끌고 가서 거기서 학교 다니고 월급 받고 살아보지 않았다고 해서 이 혜원이 교원이 구출하겠다는 것조차도 방해를 하고 있습니까? 화이트리스트?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거죠? 지금 북한 인권 문제에 완전히 눈을 감고 이 땅에서 아직도 인권 운동가, 민주화 운동가 그렇게 자부하는 영혼이 썩어버린, 타락해버린 지식인들이 너무 많습니다. 제가 당신들에게 오늘 이렇게 말하겠습니다. 아직 북으로 건너가지 않은 오길남 박사들이다. 오길남 박사가 북한으로 건너갔다 탈출해 오는 그 즈음에 저는 대학생이 되었습니다. 30년이 되었습니다. 이 시대의 오길남 박사들이요, 당신들은 도대체 혜원이 교원이들에게, 당신 자녀들에게, 당신 아내에게 어떤 삶을 물려주고 싶습니까? 북한에서 아이들을 기르고 아내가 살게 하고 이렇게는 안 하겠죠. 대신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 대한민국, 우리 조국을 북한처럼 만들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너무나 잔인한 시대가 왔습니다. 통영의 딸 신숙자 여사와 두 딸 혜원이와 교원이 바이올린을 아주 잘 키고 아주 글을 잘 쓰는 똑똑한 재원들입니다. 무슨 잘못을 했길래 이 아이들을 우리가 구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까? 당신들은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화이트리스트? 나라에서 돈을 많이 내야죠. 이 아이들을 구하려면. 귤은 무슨 생각으로 보내는 것입니까? 정치범 수용소에 있는 사람들한테 주는 것입니까? 제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주체사상파, 전반적으로 영혼이 타락한 당신들, 혜원이 교원이를 구하지 않고 구하는 노력조차도 방해한다면 당신의 아이들이 그것보다 더 비참한 고통을 겪게 될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대가 너무 악해서 정말 참을 수가 없습니다. 영화 출국은 제가 아직 보지 않았습니다. 원작을 많이 숨기고 원작의 취지를 많이 왜곡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나리오가 많이 변경되었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잃어버린 딸들 오혜원 교원, 이 책을 여러분들이 꼭 읽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정은보다 이들이 먼저 대한민국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아버지를 만나야 됩니다. 2001년에 제가 오길남 박사를 만나기 위해서 그의 집으로 갔을 때 머리맡에 있는 혜원이와 교원이 사진 액자를 사진만 빼내서 저에게 주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가족 사진을 모두 저에게 건네주면서 내가 언제 죽을지 모른다. 이 모든 것을 당신에게 맡기겠다. 이렇게 부탁했습니다. 그때부터 저에게 굉장히 큰 짐이 되었습니다. 마음의 짐이고 또 제 인생의 짐입니다. 아빠가 돌아가시기 전에 반드시 혜원이, 교원이 오혜원씨, 오교원씨 이제 40대가 됩니다. 돌아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들은 북한의 정치범 수용소와 북한 체제에 대해서 가장 잘
말해줄 수 있는 증언자가 될 것입니다. 인간이 이렇게 살면 안 됩니다. 정치범 수용소는 반드시 없어져야 하고 한국에서 북한의 정치범 수용소의 존재를 애서 감추는 영혼이 타락한 지식인들, 1980년대 세대, 한국의 제도권을 모두 장악하고 이 나라를 지옥으로 끌고 가는 사람들 모두 반성하십시오. 당신의 자녀들, 당신 자신 안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영화 출국을 많이들 봐주시고 응원해 주시고 특별히 이범수, 박주미 두 배우에게 큰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VON 논평을 말씀드렸습니다.